시장 분위기가 불확실할수록 진짜 강한 기업은 오히려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테슬라가 보여준 움직임이 그랬습니다. 제품의 안정성이 입증됐고 미래 가치가 다시 재평가됐고 경쟁 구도가 흔들리고 테슬라는 주제의 한계와도 맞부딪혔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뉴스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려주는 로드맵이었죠. 지금부터 그 로드맵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띈 건 사이버트럭입니다. 그동안 사이버트럭을 둘러싼 논쟁은 많았습니다. 디자인 논란, 생산 이슈, 초기 품질 논쟁. 하지만 이런 말들이 한 번에 잠잠해질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이버트럭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평가 기관 IIHS의 최고 등급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충돌 테스트 하나 통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면 충돌, 측면 충돌, 보행자 안전, 헤드라이트 성능, 그리고 차량의 충돌 회피 시스템까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 중 하나라는 공식 인증인 거죠. 전기 픽업 시장은 안정성이 구매 결정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테슬라는 기술로 만든 실험적인 차가 아니라 기준을 새로 만든 차라는 인정을 받은 셈이에요. 이건 앞으로 사이버트럭의 판매력뿐 아니라 테슬라 브랜드 전체에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이치오 애널리스트 BJ 라켓이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475에서 $53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향 이유인데요. 차량 판매, 매출, 마진. 이번에는 그런 전통적인 지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선도력, FSD의 진화 속도, 로보택시의 시장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기술력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로 평가받는 기업이 아니라 AI 회사, 로봇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옵티머스가 목표 주가 근거로 정식 반영된 건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미래 수익 모델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인식이 생겼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테슬라 주가가 기존 자동차 산업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엔 경쟁사 쪽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포드가 전기차 사업에서 대규모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F150 라이트닝 EV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으로 다시 회귀하는 흐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단순한 전략 변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월가의 칩 머스터, 게리 블랙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드는 EV에서 사실상 철수했다. 그리고 이건 테슬라의 구조적인 호재다. 왜일까요? 전동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를 추가 사업으로 접근했고 스케일, 수익성,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포기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OTA, 자율주행, 센서 퓨전 구조가 어렵거든요. 결국 EV 시장에서 테슬라가 상대해야 할 경쟁자의 수가 줄어들고 자율주행 생태계 경쟁에서는 사실상 테슬라 독주 체제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이건 단기 뉴스가 아니라 경쟁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장기 호재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이야기할 때 좋은 뉴스만 다루고 넘어갈 순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짚어야 할 리스크가 하나 있었죠. 미국 캘리포니아 DMV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 광고와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30일 판매 정지 조치를 예고한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기술의 속도 차이에서 발생한 마찰입니다. 지금 FSD는 폭발적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XAI의 그룹까지 차량 내에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여전히 도움 기능이냐 완전 자율주행이냐의 기준에 갇혀 있습니다. 즉 기술이 앞서가고 규제가 뒤따라오는 과정에서 생긴 충돌이죠.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통과해야 오히려 테슬라의 자율주행 생태계가 더 공고해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테슬라를 둘러싼 뉴스들은 단기 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실력으로 인정받고 미래 가치는 다시 계산되고 경쟁사는 따라오지 못해 떨어져 나가고 규제는 기술을 따라잡지 못해 충돌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점은 대부분 기업이 궤도를 바꾸기 직전에 등장합니다. 테슬라도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해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